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전충록의 두 번째 글, 음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명리론, 첫 번째 명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자, 명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장경학이 그 다음으로 말한 게 음양이라는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음양이 이만큼 장경학의 관점에서는 중요하다는 뜻이죠. 명리 그 다음에 글을 읽는 게 음양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 글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는 저도 이 장경학의 글에 아주 매몰됐었지만은 지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닥 이렇게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제 의견과 관계없이 장경학이라는 사람이 명대에 또 유명한 사람이었고 또 그의 어떤 논리라든가 이런 것이 한의학에 어떤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은 이렇게 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을 한번 이렇게 알아볼 필요는 있다. 예. 이건 뭐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예과 때 본과 1학년 때 어떻게 보면 평생 이 틀에서 구조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다고 하면은 틀린 얘기는 아니죠. 자, 그럼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범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뜻이요. 진병시치에 병증을 진찰하고 치료를 시행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음양을 살펴보는 것이 이의 의도의 강령이니 여기서 제가 요 현토를 죄송한데 요거 잘못했어요. 예, 요건 아니에요. 예, 깜빡했고 음양에 무료하면 음양에 대한 어떤 개념에 있어서 오류가 없으면 하면으로 하는 게 맞아요. 예, 잘못했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여기는 뭐냐면 리오 이렇게 돼요. 예, 음양에 대해서 오류가 없으면 치료하는데 어찌 오차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제가 깜빡 잊고 이거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의도가 비록 번잡하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한의학 보면은 얼마나 호방합니까? 호번하죠.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러나 한마디로 패할 것 같으면 이러니 폐지라는 말은 유명한 관용적으로 쓰는 말이죠. 이러니 폐지라는 말. 한마디로 단정해서 말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한마디로 단정한다면 이런 소리예요. 음양이 따릅니다. 모든 번저한 것은 알고 보면 음양으로 표현될 수가 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금계요약 강의하면서 음양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음양이라고 하는 거 이게 문제가 많은 요 개념이에요. 이게 틀린 것은 아니지만은 음에도 정말 1에서 49까지가 있고 양도 1에서 49까지의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음이라 그래서 다 같은 음이 아니고 양이라서 다 같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만 음과 양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 가운데는 음양이 있고 맥에도 음양이 있고 약에도 음양이 있다. 자, 증에도 음양이 있고 맥에도 음양이 있고 약에도 음양이 있다. 그러니까 장경학은 다음에 증상과 맥과 약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모든 현상, 우리가 한의사기 때문에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을 증상과 맥과 약과 또는 경락과 장부론과 어떤 그런 것에서 전부 다 연관시켜서 또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 음양오행론이라고 하는 것은 한의학을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고 중국 전통의 사상체계가 변하면서 음과 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나왔는지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나왔는지 솔직히 얘기해서 그것은 약간 불분명해요.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서전에 홍범 구조에 나와요. 홍범에. 예. 오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거기도 음양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음양과 오행은 동시에 이렇게 이반된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 떨어져서 발전해 오다가 후세에 가서 음양, 오행이 결합된 거고 그것이 완전히 성리학이 나타나면서 음양, 오행이 일원화돼 버린 거예요. 자,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것을 유가에서 유교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유가죠. 유가에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면 동중서가 처음으로 음양, 오행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유가에 접목을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후세에 성리학, 주자 철학에 의해 가지고서 완전히 그냥 굳어져 버린 거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할 때는 많은 학자들이 이제 비판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한의학은 음양 오행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한 시대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장르일 뿐이지 그것을 결정론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론과 금계의 요략은 음양 오행에 의한 의학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혼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그 용어나 개념이나 오행이라고 하는 개념도 시대에 따라서 한나라 때, 위진시대, 수당, 금원, 송대 이후에 따라서 개념이 다르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어떤 용어나 개념을 받아들이질 못하고 뭉뚱그려서 보기 때문에 정말로 후세의 개념을 가지고서 중경서를 읽는다든가 금계요력을 읽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요. 여러분 눈 뜨고 보세요. 상한론이라든가 금계요력에서 음양이라는 개념이라 용어라든가 오행이라고 하는 말은 극히 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개념들은 금계요력에 나오는 거 전부 다 후세 사람들이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일종의 다 주예요. 주예. 그러니까 일종의 이것 또한 해석학의 일부다. 네, 해석학의 일부다. 자, 증으로서 말하면 참 이건 뭐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과 때 1학년 때 배운 거죠. 표는 양이고 이는 음이다. 자, 이게 뭐죠? 상대적인 거죠. 열은 양이고 하는 음이다. 예. 한열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개념이죠. 상은 양이고 하는 음이고 기는 양이고 혈은 음이다. 동은 양이고 정은 음이고 말 많은 사람은 양이고 소리가 없는 경우는 음병이다. 네, 여러분 이거 반드시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지 않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것은 뭐냐면 일종의 개론이죠. 개론. 일반적인 개론. 그러니까 확률로 봤을 때 한 60, 70%가 그렇다는 거죠. 자, 희명자는 양이 되고 암자는 음이 된다. 예. 상대적인 게죠. 양이 미미한 사람, 몸에서 열이 적은 경우는 능히 호흡을 못하고, 그러니까 내뱉지 못하고, 숨을 내뱉지 못하고, 음정이 미약한 경우는 능히 들여마시지 못한다. 이렇게 서로 상대적인 거죠. 양병자는 능히 구부리지 못하고 음병자는 능히 이렇게 피지 못한다. 이게 이제 증으로서 말한 거죠. 예. 여러분 이거는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이게 말씀드렸지만은 음양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뭐죠? 한마디로 음양이 어디 정해져 있습니까? 음양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표 가운데 양인 경우도 있고 표 가운데 또 음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항상
표가 양인 거는 이에 대해서 양이라는 뜻이죠. 또는 반표반리에 대해서 양이라는 것이죠. 표 자체가 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리가 있기 때문에 표가 양이라고 하는 거죠. 일종의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이름이에요. 현상의 이름. 제가 그래서 물상지면을 했죠. 현상의 이름. 이것은 음양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현상이 변하면은 하나의 현상이라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또는 위치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변하면은 음양도 또한 변한다는 거예요. 음양이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에 대한 이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음양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무엇보다 음적이다, 양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예, 좋습니다. 자, 맥으로서 말하면은 부대, 활삭의 종류가 모두 양이다. 친미, 세사, 판유가 다 음이다. 이건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적인 개론이다고. 그러나 이와 같이 증상 밖에서 제가 맥론에서도 말씀드렸죠. 금원시대, 뭐랄까, 금계율학에 보면 벌써 맥이 너무나 지나치게 주장이 돼요. 과하게. 우리 한의학이 망가진 것은 뭐냐면은 복증의 어떠한 실증적인 것, 근거주의가 훼손이 되면서 맥으로서 이렇게 단도적으로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거 굉장히 표현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일종의. 맥이 미한 가운데 승기탕이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 승기탕 종류도 예를 들어서 맥이 친미한데 열이 감춰졌을 때, 속에 숨어져 있을 때, 그러니까 조열이 발작하지 않을 때 맥이 친미하단 말이에요. 이게 음병이냐? 이거 위험한 얘기죠. 맥이 침미하다고 그래가지고 침새하다고 무조건 사약탕 씁니까? 얼마든지 대승기탕을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개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맥을 논할 때 음양도 마찬가지예요. 음양이라든가 맥이라든가 한열이라든가 허실이라든가 이와 같은 개념은 증상 밖에서 별도로 논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중경서와 근계유력을 강의하면서 수십 차례냐 뭐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는 게 바로 증상 밖에서 맥을 논하면 위험하다. 증상 밖에서 허실을 논하면 위험하다. 증상 밖에서 허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음양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자체가 위험한 얘기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의 그냥 개론으로 받아들이고 잊어버려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처음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한의학을 공부하는 처음에 이런 말들을 한번 뇌리 속에 들어가면요. 죽을 때까지 못 바꿔요. 말은 맞거든요. 그러나 현상에서 규명을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항상 맥은 증상의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가에 따라서 참고할 사항이지 이것이 양맥이다 음맥이다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 너무나 여러 번 해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민망할 정도예요. 우리 한의학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물로서 얘기한다면은 승산자는 양이 되고 강염자는 음이 되고 신열자는 양이 되고 고환자는 음이다. 기분을 운행하게 하는 것은 양이 되고 혈분을 운행하는 것이 음이 된다. 이건 다 상대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돼요. 성질이 활동적이고 분주한 것은 양이 되고 성이 고요하고 지키는 것은 음이 된다. 이거 뭐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고방이라든가 그
처방이라든가 약물의 성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러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 인식 속에 딱 박혀버리면은 오히려 활동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전부 다 뭐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죠? 이런 것들이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명분이잖아요. 예, 명분. 예, 명분에 자꾸만 올가매게 돼요. 어떤 약은 양약이다. 어떤 약은 음약이다.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 예.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예. 여러분이 생각할 때 승산하는 약이 어떤 약이죠? 저는 잘 몰라요. 예.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예. 다 장경학의 생각이죠. 자, 예를 들어서 바나라는 약이 거담시키죠. 거담하면은 저절로 있잖아요. 하기가 돼요. 하기. 네, 거담하면은 하기작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상기는 왜 생기죠? 우리 몸에 병이 생겼을 때는 상기작용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네요. 물론 기가 하암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보증액이당 써가지고 끌어올린다는 얘기죠. 이게 잘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우리가 한번 이거 보고 장경학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정축론을 한번 보고 어제 요거를 보면서 이렇게 좀 표시를 했는데 조금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20대 때는 막 빠져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이런 말 하면 어떤지 모르지만 거의 수준 미달이에요. 수준 미달. 예. 수준 미달. 예. 이런 같은 논리들은 전부 다 수준 미달이다. 예. 이것은 모두 의학의 큰 대법이나 음 중에 다시 양이 있고 양 중에 다시 음에 있는 것에 이르러서는 의사지간에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변증에 있어서 반드시 적학이라야 적학이언을 의사지간에 긴가민가 하는 경우가 있죠. 음병인 것 같으면서 양병이고 양병인 것 같은데 음병이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또 음중에 다시 양증이 있는 경우도 있고 양증에 다시 음증이 있는 경우도 물론 있죠. 예, 뒤섞여 있으니까 이와 같은 의심되는 가운데 변증에 있어서 반드시 적확하게 구분해야 하거늘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은 요게 이제 해석하기가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를 소홀히 여기다. 요걸 여기서 바뀔력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하게 바뀌어서, 여기 왜냐면 알지 못하면은, 이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은, 극도로 극히 음과 양이 뒤바뀌어서 차오가 오류를 범하게 되니 이것이 또한 가장 중요한 기묘한 것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것은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서 표리한열허신 뭐 그런 거죠. 이용화돼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양기가 서로 경하면 자 양기가 여기서는 이제 음기 양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서로 겸하게 되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열병 가운데에도 약간의 음적인 병 요소가 있고 음병적인 요소 가운데에도 양병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왜냐하면은 흉역간의 반표 발리증의 병들은 보면은 한열이 허실이 교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시오탕에도 보면 알 수가 있고 바나 40탕에도 보면 알 수가 있죠. 바나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생강이라든가 이와 같은 약은 열성적인 약에 비해서 황정과 황금 같은 사심의 약들은 또 해열지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겸하게 되면은 이것은 작고 저것은 많으니, 그러니까 음이 적고 양이 많고 또는 양이 적고 음이 많아서 그 중에 다시 변화가 있게 된단 말이죠. 이게 그래서 굉장히 번잡한 거예요. 그러나 한결 모든 것은 이치로, 한결 모든 것을 이치로서 헤아리면 저절로 확 드러나서 가히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나 이 표현 자체가 형이상학적으로, 형이상으로서 얘기한 거예요. 형이상으로.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증상을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상한론이라든가 금기율학의 어떤 증상의 변화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증거, 증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게 좋다. 자, 만약에 양이 유효하고 다시 양이 유효한데 거듭 양약의 어떤 것을 베풀어서 치료하면은 양은 더욱더 치라고 하는 건 그냥 불이 확 더 타오르는 거죠. 음은 더욱더 소멸된다. 뭐 그럴 수가 있죠. 만약의 경우 양이 부족한데 다시 거기다가 자음지제라든가 음병의 약을 보음시켜주는 약을 쓰게 되면은 음은 더욱더 성해지고 양은 이에 멸하게 된다.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죠. 대승기탕을 써야 되는데 사약탕을 쓴다든가, 맥에 의해 가지고 사약탕을 쓴다든가, 이거는 사약탕증인데 잘못해 가지고 대승기탕을 쓴다든가, 또는 대표적으로 사약탕증인데 그 대청룡탕을 써 가지고서 더욱더 그 양이 허해져 가지고서 그 몸에 어떤 그 뭐랄까 그 골증에 빠진다든가 어떤 경우 순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죠. 근육경련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가지고 복룡사약탕이라든가 진무탕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죠. 만약에 능이 그 음양에 대해서 명철할 것 같으면 의리는 비록 현묘할지라도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이미 5분 능선은 50%는 이미 먹고 들어간 거다. 이 사람은 50% 이상은 이해한 사람이다. 음양에 대해서 명철하게 되면은.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중경서를 통해 가지고서 어떤 그 구체적으로 증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은 그럴듯한데 임상에 있어서 무엇을 가지고서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보세요. 어떤 용어에 있어서도 의학의 이치는 비록 현묘하나. 자, 이 장경학의 이 현자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노자의 도덕경에서 나온 거예요. 노자의 도덕경 첫 장에서 나온 거예요. 도덕경. 여러분 그 노노나 맹자에는 이 현자가 한 글자도 없어요. 현자라는 글자를 쓰질 않아요. 후세 사람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도 차라리 의리는 비록 난하나, 앞에서도 난하다 그랬잖아요. 난하다 이렇게 써도 되는 거거든요. 의리가 비록 어렵다 하나 이 사람은 어느 정도 뛰어넘은 거다. 과반이라고 하는 건 유명한 관용적으로 쓴다고 그랬죠. 저도 이걸 많이 인용하고, 생각이 이미 반을 넘었다. 이거 주역에서 나온 말이에요. 주역 개사편. 개사편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장경학의 입장에서 보면 음양의 이치를 알지 못하면은 한의학은 공부할 수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